안녕하십니까. 저는 500만 원으로 장편 영화 만들기 도전을 하고 있는 한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500만 원으로 독립 장편 영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컨셉인데, 지금 한 달째 시나리오는 짜지도 못했고요. 계획만 지금 계속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좀 철저하면은 뭔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이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독립 영화, 그러니까 독립 장편 영화, 어쨌든 독립 영화는 99% 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이 상업 영화와 비교를 했을 때. 근데 뭐 상업 영화도 망하는 게 많지만 독립 영화는 특히나 거의 99.99%의 확률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고, 망할 걸 알면서도 해야 되잖아요. 망할 걸 알면서 저 못 해 먹겠네요.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지금 영화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망하더라도 의미 있게 망하기, 그리고 좀 망하더라도 뭔가 좀 대안이 있는, 어떤 미래가 있는 망함? 이게 말이 될까? 하지만 어쨌든 오늘 상업영화와 독립영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열악하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좀 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장마라서. 제가 장편 영화를 만들려고 조사해 보면서 좀 가장 놀랬던 게, 상업 영화의 시나리오, 독립 영화의 시나리오가 이게 굉장히 결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업 영화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영화인데, 이게 망하면 다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흥행,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볼만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성공한 스토리를 돈 주고 사오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소설, 성공한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아니면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영화의 리메이크나, 성공한 스토리를 가지고 와서 그제서야 각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색 1번, 2번, 3번, 코믹 담당, 로맨스 담당, 이렇게 각색이 굉장히 많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독립영화는 놀랍게도 각색을 맡기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다. 그리고 대부분 감독들이 작가주의라는 이제 명목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면, 상업영화는 망하면은 다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독립영화는 망하면 다칠 사람은 이제 감독이거든요. 감독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망할 걸 알면서도 만든다, 이런 마인드면은 충분히 실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영화관에 이제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타일의 어떤 그 시나리오, 스토리를 보게 되겠죠. 한 번도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스토리 플롯이나 어떤 각색이 붙는 게 아니라, 감독이 원하는 이야기,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평가를 받으려고 별로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걸 누구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상업 영화와 이 독립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어떤 그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태생부터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시나리오만 문제가 있진 않을 거예요. 배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배우는 이제 상업 영화는 굉장히 이제 이윤 추구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면은 우와, 저 사람이 저기 나와 할 만한 그런 배우를 아주 비싼 개런티를 주고서 섭외를 하고요.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시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게 어디야, 우리가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어디야 라는 이제 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배우를 하나 싶을 정도의 분들이 사실 많이 나오죠. 배우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감독도 그 상업 영화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하죠.
상업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께서 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가지고 이제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독립 영화는 이제 저 같은 이제 시작하는 감독들이 이제 1,000만 원 내외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아주 그냥 굉장하죠.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제 최고의 스텝, 그러니까 카메라, 뭐 조명, 뭐 음향 최고의 팀을 아마 최고의 장비로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저희의 목적은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마인드는 최고지만 이제 막 시작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곧 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다. 사실 그래서 영화관에 이제 독립 영화가 상영이 되면 뭐 아무리 상을 받았더라도 이제 가서 이제 좀 앉아 있으면 자꾸 엉덩이가 들썩거리죠. 이거 언제 어두워지나, 이거 빨리 좀 나가고 싶은데 씁쓸하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놓칠 뻔했는데 마케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업 영화는 홍보를 하더라도, 뭐 마케팅하고 이제 홍보는 좀 다르지만, 홍보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모든 곳, 그러니까 뭐 지하철, 버스, 뭐 TV 틀면 TV, 뭐 온라인이면 온라인, 모든 눈에 가는 모든 곳에 광고를 하지만, 독립 영화의 경우는 독립 영화관을 잡는 것 자체도 힘들고 때문에 영화제에서 수상을 해서 그 영화제를 통해서 상영이 되는 걸 대부분 목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이외에는 어떤 뚜렷한 마케팅 방법이 없다라는 게 99.9%의 망할 확률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장마라서 진짜 꿉꿉하네. 그래서 독립영화가 전부 다 망했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한국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3억으로 300억을 벌었을 거고, 그리고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더 많죠. 파노라마 액티비티는 2억으로 200억 이상. 콜린이라는 게 있는데, 콜린은 이제 6만 원으로 10억 정도 수익이 났고, 근데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거의 이제 99.9%는 망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영화진흥위원회 코비스, 그 영화 그 통합 전산망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독립영화 박스 오피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객관적으로 자료를 조사해보고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알고 들어가면 독립영화를 만든다는 건 거의 99% 실패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걸 한번 좀 공유를 드려볼게요. 이 손가락은 뭘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은 이렇습니다. 이 시나리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나리오를 상업 영화에서는 돈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이미 성공했던 걸. 그러면 독립 영화에서는 창작보다는 저작권이 이미 만료된 과거에 성공했던 유명한 작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김동인이나 현진건 선생님의 소설들도 모두 저작권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플롯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이미 잘 알고 있는 플롯을 조금 더 내가 각색을 하는 거죠. 각색을 붙일 수가 없으면 그런 작품들을 가져다가 내가 각색을 하면 어떨까? 그게 한 가지 대안이고요. 검증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 장편 영화는 이 사람이 검증하고 저 사람이 검증하고 각색이 1, 2, 3, 4가 붙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시나리오를 돌려서 의견을 물어보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트리트먼트를 작성을 하거든요. 트리트먼트는 소설의 형식으로 좀 읽기 편하게 시나리오를 일단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는 건데, 이거를 요즘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웹소설 플랫폼에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이 어떤지, 반응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그냥 댓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댓글이 아예 없거나 무반응이거나 이러면 그 영화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계기가 되겠죠. 다행히 댓글이 달리고 시나리오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면 그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생각인데, 그 상업 영화는 협동, 뭐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뭐 각색, 뭐 원작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듯이, 근데 사실 사회생활 해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유쾌한 그런 기분은 들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작업 역시 최대한 좀 많은 사람과 협력을 해서, 또 협동을 해서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검증하고 뭐 작업하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배우에 대한 문제가 있죠. 배우하고 약간 마케팅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배우가 인지도가 없다라고 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건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포커싱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에 있는 감독들은 이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독립영화 감독들이 그렇게 좀비물을 좋아하고 공포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배우한테 포커싱이 가지 않고 어떤 상황에, 어떤 공포적인 상황이나 어떤 현상에 집중을 하는 전략을 택한다는 걸, 뭐 아까 예로 들었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그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보다 어떤 그 상황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커싱을 그 캐릭터한테 두냐 아니면 그 배경에 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만들 영화에서도 어떤 주인공보다는 그 배경과 현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유명한 배우를 쓰면 뭐 그 배우에 포커싱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 현상이나 뭐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그 이슈화를 좀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뭐 어떤 뭐 매체나 어떤 온라인이나 TV나 이런데 PR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좀 이슈화를 노리는 게 마케팅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대부분 하는 그냥 영화제에 포커싱을 맞춰서 영화를 만든다면, 그 영화제들에서 좋아하는 성향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제 위원장님들을 만나보면 영화제에서 틀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그게 사실 마케팅이죠. 그 마켓은 우리가 관객들을 바로 만나는 마켓이 아니라, 그 관객들을 가지고 있는 뭐 영화제나 어떤 지자체나 어떤 단체가 타겟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대안들이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99.9%의 실패 확률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 여전합니다.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인증과 투자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뭐 장편을 만들어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걸 의미 있는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증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내가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내 영화가 독립영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술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내가 예술영화를 만들고 있어, 난 예술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술영화 인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뭐 한국영화 인증, 독립영화 인증, 예술영화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게 독립영화로서, 뭐 예술영화로서 인증이 된다. 근데 그게 뭐에 관련이 되어 있냐면, 그 다음 해에 나오는 뭐 영진이나 뭐 다른 기관들의 어떤 그 투자 지원, 어떤 제작 지원, 뭐 이런 걸 받을 때
인증을 받은 작품만 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성공과 실패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다라는 걸 스스로 좀 한 번 더 깨닫게 됐고요. 절차에 맞게 다른 사람들도 다른 감독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단계를 밟으셨거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내가 엄청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영화를 찍어서 뭔가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구나. 그냥 나는 지금 이 단계에서 현실적인 단계를 밟고 그걸 밟아서 올라가서 더 현실적인 작업.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제 전문가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어도 그걸 해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기 싫은 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고 서류 작업도 너무 싫고 인증 뭐 이런 거 받는 것도 너무 까다롭지만 그런 걸 견디고 하나하나 절차에 맞게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힘들더라도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열심히 그냥 해야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뭐 더 많이 뭐 계실까봐 오늘 내용을 한번 공유를 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실질적으로 시나리오를 어떤 시나리오 원작을 가져와서 각색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걸 많은 분들 앞에서 좀 공개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검증을 하는 또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장편 영화 500만 원으로 장편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생생한 모습을 좀 전달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또 이 프로젝트에 좀 힘이 되어주신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